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인데 그렇죠. 여당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죠. 19대 총선 당시에 경쟁 상대였던 야당 통합민주당 후보였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내사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 북부지검 이 지역구가 서울 노원구잖아요. 예,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노원을인데 지금 이것이 그 작년 2016년 총선이 아니라 2012년 4월 총선 얘기예요. 그쵸. 당시가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이 지금은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었고, 근데 현역 의원이었고, 우원식 그 지금 원내대표는 당시에 저 원외 그 지역위원장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2012년 4월 달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그러니까 2011년 말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새누리당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가면서 그 총선에 임했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측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야권들이 다 후보 단일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리 약속이라든가 돈 얘기를 했다라는 게 당시에 그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었던 통합진보당의 조모 씨의 주장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까지는 최측근이 나서서 뭔가 일을 한 걸로는 보이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하튼 나는 몰랐다인 거거든요.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여하튼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응이 처음에 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저 한 점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래놓고는 안 나가서 검찰 보고 부르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서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돈을 줬다고 하는 서모 씨 같은 경우 우원식 원내대표의 국회 보좌관이에요. 국회의원 있으니까 그 보좌관의 아버지 되시는 분. 네. 보좌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지역구를 도와줬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조모 씨라는 분이 돈을 요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다른 부분은 조모 씨는 2013년 4월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전화를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올해야 알았다. 그 전에 2013년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올해 들어서 알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서로 지금 말이 다른 상황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돈이 건네간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모 씨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어요. 돈을 받은 통장 내역, 그다음에 본인의 자술서를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도 어떤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원내대표는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지난 6월에서야 아까 그 측근으로 얘기됐던 보좌관의 부친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게 바로 그렇죠. 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조모 후보, 통진당 조모 후보의 얘기는 다릅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들어보시죠. 2017년 6월에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늦어도 2013년 말 전에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답답하고 하니까 자리니 이거 뭐냐고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게 양심선언 아닙니까? 나한테도 죄가 있긴 있어요. 돈은 받았잖아요. 원내대표 되고 텔레비에 보면 웃는 모습 팽팽팽팽 나오고 동네에서 약속 하나 안 지키고 이런 류의 정치인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진상은 이제 검찰 조사가 명명백백이 가려야 됩니다. 이해훈 의원이 이제 대표직을 내놓은 것도 금품수수 의혹이었고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였는데 상당히 정치권도 주목이 되죠, 이 사안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우원식 대표가 우는 모습이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TV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김희수 현재 소장 건으로 이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만류를 했는데 어쨌든 정치인 우원식한테는 최대의 좀 위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원내대표직을 이 국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이른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바로 전술핵 재배치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는데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대선에 패배하고 당이 괴멸 직전에 와 있었는데 TK 주민 여러분들이 이 당을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난 대선 때 마련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뭘 잘하느냐? 쇼를 잘하더라고, 쇼를요. 쇼는 끝내주게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좀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인데 최 의원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뒤에 이런 SNS 글을 올려서 홍 대표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친박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패륜이다. 나는 박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대구에서 갔잖아요. 대구에서 갔을 때도 지금 보신 것처럼 배신자다, 패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최경환 의원도 굉장히 강렬하게 이 정치적 패륜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대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 거하고 그런 목소리가 많은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우리 가까운 장래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면 네. 제일 그래도 수도권에서의 승부를 해보려면 이 박 전 대통령과의 시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오는 홍준표 대표의 그 판단이고, 그게 뭐 네. 홍준표 대표 개인도 아니고, 혁신이도 그렇고, 아마 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그렇다라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최경환 의원이 저런 이제 친박표로 당대표 되고 나서라는 표현은 그럼 그 친박표가 다 그러면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 친박 표현이냐 그건 저는 그거는 최경환 의원의 본연의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좀 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최경환 의원이고 서청원 의원이고 통 큰 정치를 해줘야 보수 정당의 미래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서청원 의원은 지금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마음, 심경이 지난 1월에 한번 밖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경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마치 김정은이 장석택을 처형하고 그 일파를 숙청하여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출당이나 뭐 탈당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대표도 1심 판결을 본 뒤에 그러니까 1심 판결이 10월 17일이잖아요. 그때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근이 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얘기죠.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모종의 정치적 액션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저게 얼마나 사실이 가까울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네. 저런 지금 뭐 감옥에 있으면서도 유영하 변호사 말고 만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네.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본인은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데 저렇게 말을 흘리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위기 국면, 본인이 친박이로 볼 때 위기 국면을 넘어가게 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메시지를 들으면 이 부당함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로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지지해줘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저렇게 친박 핵심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본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10월 재판 또 앞서 말씀드린 여권의 여러 가지 내용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